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요즘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의 평균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사기 위한 이 집 가격, 돈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못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월세 전환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서민들의 주거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우리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수요자의 변화에 맞춘 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시간이죠. 바로 이윤환 대표가 선정한 부동산 시장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3위 키워드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던 전세난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5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더 심한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2016년 전세 시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연말이 되자 주택 시장이 급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현상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얼어붙고 있는 주택 시장의 3대 변수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이 미친 전세라고 불렀던 전세난이 더 심화될 거라고 하니까 이런 소식을 듣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년에는 이 거의 미친 전세가 아니라 돌아버리겠는 전세로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내년 전세 시장을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일단 뭐 내년 미친 전세, 올해 지친 전세라고 네. 하면서 사실 전세 수요자가 좀 집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거래량도 늘어났고 사실 좀 상당 부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좀 올랐고요. 또 분양 시장도 뭐 청약 열기라든지 여러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2014년 이제까지 좀 미쳤던 어떤 전세가 조금 어떻게 돌아설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조금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안고 2015년을 맞이했었던 게 작년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2016년에 조금 뭔가 비관적인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가격의 주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을 토대로 네. 해서 전세금 그리고 매매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인데 일단은 매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위축된다고 손치더라도 전세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 금액은 일단 오르지 않겠느냐예요. 그 원인이 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2016년 서울, 경기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 현황 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서울에 대해서 지금 2만 5천 세대 정도가 입주가 된다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죠. 사실 네. 이런 그 입주 물량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2만 938세대가 또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일단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많은 8만 2,600이 이제 예정돼 있고 작년에 6만 6천에 비해서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서울을 돌이켜 봤을 때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반해서 네. 멸실되는 주택이 이제 5만 세대다. 2배예요. 자, 그럼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 물량은 있는데 반대로 거기서 또 뛰쳐나와서 또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라면은 오히려 전세 금액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 2만 5천 빼기 5만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네. 2만 5천이 적죠. 주택이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이 그 입주되는 아파트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양으로 따져서
하는 수치보다도요 수급이 좀 불균형 되는 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세 금액 서울뿐이 아니라 수도권 전세적으로 또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세라는 어떤 이런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는 수그러져서 하는 게 마음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택을 어떤 차익 실현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것만 같지는 또 않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어서 2위 키워드를 살펴봐야 될 텐데 주택시장 변수를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를 3대 변수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자,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불안한 네. 좀 이렇게 뭐 하향세거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네.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한 게 지난 7월 22일 날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이제 대출 규모가 너무 지금 1,200조 가까이 되게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해 됐을 때 어떤 그 몰려오는 어떤 악영향 이거 네.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됐는데 이 시행이 내년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2월, 또 2월. 지방 같은 경우 6월 각각 네.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벌써부터도 또 이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환 조건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네. 이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대한 3대 변수 중에 이제 첫 번째라면 네. 그야말로 지난주에 미국이 이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물론 네. 예고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지금 주식도 좀 빠지고 또 금리를 혹시 인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전체적인 상황이 좀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이 될 거고요. 네.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지만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너무 이렇게 분양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잠자코 이렇게 조금 분양에 터뜨리거나 이렇게 분양에 내놓지 않았던 이런 시공사들이 네. 올해 들어서는 특히 이제 분양이 너무 잘 되고요. 또 프리미엄까지 존재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거 물량을 내놨고 네. 그 예정 물량이 또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으로 해서 내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떤 불안하지만은 이 돌파구를 조금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네. 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부동산이라고 다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살아남는 부동산, 또 좀 덜 떨어지는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있다. 또 오히려 가격이 조금 이 와중에서도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항상 해법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방송 보시고 또 세미나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금 들여다 보신다면 분명히 어떤 굉장히 암울한 어떤 어둠만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번 좋은 빛깔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네. 싶어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이 조금 전 첫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봤던 게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전국적인 입주 물량은 또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입주 물량 하나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란 얘기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계속 시청하시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내년부터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화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이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투자 심리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얼어붙은 투자 심리의 분석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까지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그 얼어붙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내년에 대한 네. 부분이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것이냐인데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라는 거는 현재 모습, 또 네. 약간 과거에 비친 모습, 또 이런 게 또 미래에 대한 모습이 있다. 또 통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극히 과거에 대한 모습으로 비춰주는 그렇죠. 부분인데 정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리를 읽어내는 이 부분이 진정한 미래를 보는 모습이다라고 해서요. 네. 일단 내년 2016년의 상반기 부동산 경기 및 집값 전망을 440명을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114에서 그게 이제 어저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자 어떤 결론이 나왔냐? 일단은 파란색이 경기 전망, 또 이렇게 녹색이 매매 전망, 그리고 노란색이 전세 전망을 했는데 우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을 파란색으로 읽어봤을 때는 보합이라는 이 부분이 36.4%고요. 자 오른쪽은 좋은 의미, 완만히 상승하지 않겠느냐는 좋은 빛깔이 오히려 적죠. 18%고요. 네. 반대로 완만히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동산 전망을 내신 분이 무려 38.9%나 네.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합과 완만한 하락의 부동산 경기 전망을 이렇게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매매에 대한 전망은 어땠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보합이 가장 많았어요. 네. 자 이대로 가지 않겠느냐 매매 금액이. 자 그리고 완만한 상승도 25.7%, 반대로 완만한 하락도 25.2%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합적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 더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기대감에 섞인 어떤 네. 설문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자 전세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자 일단은 보합된다는 분들이 26.8%이고요. 반대로 완만한 금 또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신 분들이 37.7% 됩니다. 네. 반대로 좀 완만한 하락이 11.6%니까 반대로 전세에 대한 전망은 보합 플러스 완만한 상승 곡선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하락, 그리고 전세에 대한 전망이 상승, 그리고 매매에 대한 전망은 그야말로 그 보합 쪽에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둔 어떤 설문조사 결과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미 이런 많은 분들에 대한 생각이, 또 국민에 대한 생각이 이런 쪽으로 이미 비춰졌구나 하는 게 내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역지사를 하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의 생각도 이렇다는 거를 읽고 가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전망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정리해보자면 전세값은 상승할 것 같은데 매매값은 좀 주춤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으로 또 해드릴 거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2월 22일 화요일과 2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 무료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겠네요. 네. 자, 세미나는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시장이 네. 어떻게 변할 것이에 대한 총체적인 예상을 하는 네. 무대이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또 12월을 할 때 많은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했었고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게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려놨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 전망을 들여다볼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이다시피 세테크에 대한 전략, 세금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역적인 분류, 전략이라든지 또 종목도 전략을 좀 펴야 되거든요. 그냥 아파트는 어떻게 공략, 또 재건축, 재개발, 또 단독다하고 연립빌라 이런 오피스텔, 상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좀 짜가면서 네. 투자에 임하고 필요하다는 거는 취하고 필요 없는 거는 좀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세부적인 이런 작전을 짜는 어떤 그런 세미나가 되니까요. 네. 시장은 또 시장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그래서 그야말로 오신 것 이상으로 좀 날씨도 춥지만 네. 그래도 훈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경기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물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갖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자,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잠깐 수화기를 내려놓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년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물론 이제 가계부채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세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내년 혹시 어떤 세금 측면에 있어서 변하는 것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재건축, 네.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안 변화도 있고요. 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연장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건은 조금 긍정적이에요. 네. 세제라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든 어떤 주택임대 사업자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걸 네. 좀 꼼꼼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 연결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다산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으셨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요? 네, 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 일단은 다산 신도시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네. 자, 일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드린다는 얘기는 그래도 경쟁률도 있었고요. 네, 자, 네, 향후의 전망이 좋다. 이런 결론부터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취지거든요. 네, 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자,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네, 지금 다산 신도시는 그 남양주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서울 오른쪽 동쪽 강북 동쪽에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리시가 있는데요. 네, 사실 네. 이제 구리시는 굉장히 좀 작은 영역이고 이 바깥을 에워싸고 있는 큰 곳 이게 전부 다 남양주입니다. 자, 근데 다산 신도시가 지금 전부 그 32,000세대거든요. 네, 네. 자, 그런 그 세대 구성이 과연 누가 입주를 할 것이냐면 우선 구리라든지 이 남양주 내에 조금 오래된 주택 아니면은 이렇게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수요자들이 그야말로 다산 신도시 하면은 일단은 그 택지지구로서는 그 규모가 작지도 않고요. 또 이 그 서울하고의 접근성 또 이렇게 강동이라든지 송파 이쪽에서 또 8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네, 네. 교통 호재 이런 게 힘입어서 사실 인기가 좋았고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분양 시장이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또 집을 하나를 사더라도요 이왕이면 오래된 주택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또 내후년도 계속 더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의 그 입지라든지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자, 어떤 부분이 뭐 기대는 있다라고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는다. 즉, 그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 상승분이 엿들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산 신도시의 그 금액, 현재 분양되는 금액이요. 그렇게 네네. 썩 낮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그 3.3제곱미터다 10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으로 탁 치고 올라가기는 약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기분 좋은 계획은 뭐냐면 2018년까지는 가져가 보자예요. 그래서 네. 요즘 들어서는요.
이전에 그 어떤 프리미엄이 존재했던 분양권 자체보다는 입주했을 네, 때 현재 물건을 보고 실제 전세 수요자 또 매매 수요자 모든 수요자들이 다 뛰어들었을 때 육안으로 식별되는 좀 내가 살기에는 너무 괜찮네라고 했을 때 금액이 더 오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도 지금보다는 약간의 프리미엄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이니까요. 기분 좋게 네, 들어가 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철 네. 2022년에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가져가면 더 나을까요? 자, 요거는 항상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네, 네. 금액이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거는 맞지만요. 네. 항상 2년 터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만약 2018년도에 입주가 됐을 경우라면은 네. 그 입주할 당시에 전세 금액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 물량이 많으니까 또 이제 네. 물론 실거주 목적인 분도 있지만 전세 수요자도 많아요. 하지만 그게 2년이 지나서 2년 차가 됐을 때, 즉 그게 이제 2020년도가 되잖아요. 네. 자, 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전세금 올라가고 약간의 매매금 올라갈 상승 기류도 있고 또 기반 시설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다가 한 2년 차, 3년 차 되면은 이제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고요. 지금 네. 분위기로 봐서는 2022년도에 이쪽 그 8호선 연장되는 분위기를 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분위기로는 2022년까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라도 약간 그 어떤 금액이 좀 과도하게 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미리 전에 매도를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해도 되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은 어쨌든 2022년까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네, 선택은 되게 감사합니다. 잘하셨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살던 아파트를 팔고요. 네. 연립으로 이사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연립에서 또 1년 살았는데, 네. 여기가 연립이 이렇게 51가구인데, 네. 통째로 이렇게 그 업자분이 사신대요. 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 재개발 지구 쪽으로 네. 좀 갈아타볼까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이 가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질문 네. 내용이 이제 어쨌든 뭐 연립 전체를 누군가가 산다고 해서 이제 또 팔아야 될 상황이 됐고 한강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좀 보셨어요? 성수동 한강변인데 성수동 2가 쪽으로요. 네, 그 저기 한강변 쪽인데 청구나 신안 한신, 네. 청구나 한신 중에서 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하고요. 자, 일단요. 중요한 건 이거를 사시려는 목적이 이제 한강변이고 또 이제 향후에 그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죠. 이제 성수동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재개발이 됐을 때 네. 그때 어떤 상승 효과를 더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입주해가지고요. 예, 입주해서요. 자, 그래서 네. 이 중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성수동 2가에 이렇게 그 청구 아파트 그리고 한신 아파트 그리고 강변 현대 아파트 이 세 군데를 보셨거든요. 네, 자, 지금 그 일단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성수동 지역에서 왜 한강변이냐예요. 저 같으면은 일단 뭐부터 출발할 것 같냐 하면은요. 네, 한강변의 기대감은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재개발이 언제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당장에는 이쪽 성수동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공장이 늘어나고 그 소위 그 실거주자들이 많이 이렇게 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성수역 근처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든지 네. 그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아파트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자, 그게 그래요? 전세 비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매 금액이 똑같이 예를 들어 6억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서 5억 간다면 여기는 5억에서 5억 5천 가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네. 곳은. 그래서 네. 요거는 너무 한강변에 대한 먼 미래를 놓고 조금 들어가기보다는 제 말씀대로 그 성수역이나 뚝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인 분부터 먼저 들어갔다가
한 몇 년 있다가 이쪽에서 개발이 된다라는 분위기가 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들어가도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너무 금액이 올라올까 봐요. 아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개발이 되면 앞으로도 뭐 5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네. 또 개발 당시에 또 이렇게 그 어떤 주택에 대한 또 뭐 여러 먼지라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요. 안 좋았을 네. 때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때를 노리고 지금은 실거주 목적인 현재 모습을 쫓아가는 게 더 유리해요. 네. 생각을 좀 그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롯데캐슬이 더 낫다고요? 예, 같은 금액에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시청자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된 매물을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볼 텐데 박일권 대표가 가지고 온 매물이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도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투자를 많이 저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강남 하면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남이라고 해도 뭐 역세권의 거리라든지 건물의 퀄리티에서 많이 좀 임대차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나겠지만 정말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어떠한 그런 경기의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볼 거고요. 특히 본 지역은 강남권에서도 많은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의 매물 들어보겠습니다. 배은용 소장이 갖고 왔습니다.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산정호수 근처에 있는 네. 토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직접적인 나중에 뭐 도로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지만 건축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시려는 분한테도 아주 괜찮은 매물이고요. 산정호수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리고 시세보다도 월등히 저렴한 그런 매물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준비했습니다. 용산은 지금도 뭐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시설 창고랑 사무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산정호수 관광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매매 금액은 4억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토지 매물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 매물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네. 요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본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일본 살고 계신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처분을 원하시다가 방송을 보시고 의뢰를 해서 들어온 매물이고요.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산정호수와 백운호수 등 같은 곳은 아마 경기 북부권의 휴양 지역으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다 방문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경기도권에서 꼭 가볼 만한 곳에 꼭 선정되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의 특징은 산정호수 입구 바로 앞에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700평 나대지 상태로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개발 가치나 부가가치가 높은 이유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이 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 매물이라서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라 건축 행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물이다. 그리고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지금 공정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뛰어나지면 향후에 산정호수에 오시는 분 혹은 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많은 개발 호재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위에 치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토지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입지 여건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거라고 보면 포천에 네. 있는 산정호수와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 계시는 분이 가끔 오셔서 이 근처에 몽벨 CC에서 골프를 치시고 잠깐 보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시고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대로변에서 한 30-40m 정도 들어간 그 위치에 나대지로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거고요. 또한 서울과의 거리를 따져보면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정호수 관광단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개발 압력들이 많고 많은 펜션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다른 펜션들은 그냥 단독형 정말 작은 필지에 지었다면 이거는 단지형 그런 펜션이나 수영장, 찜질방 등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라는 거가 추천 포인트고요. 이 근처에 보면 하나리조트 산정호수 안시라는 그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주말에는 그 객실 가동률이 95%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루에 숙박비나 또한 주변의 펜션 같은 것도 봐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들어봤는데 토지인 만큼 이 토지가 갖춰야 될 개발 호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옆에 산정호수가 있다라는 거는 입지적인 장점이고요. 네. 토지의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보면 바로 도로 교통이 확충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정률 약 50%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2017년도 2년 후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큰 호재로 세종시와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제2 외곽순환이라든지 이런 착공이 되면서 주변 지가들이 굉장히 올랐던 경험들을 봤을 때 이곳 역시도 그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한 제2순환 순환 고속도로도 연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2020년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서울에서 약 70km 떨어져 있고 가려면 2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이제 그 춘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춘천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가까워진 것처럼 이곳 역시도 그렇게 가까워진다면 이런 토지들이 직접적인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객의 수 그리고 또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토지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매물은 토지인데 이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네. 토지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대지 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2,314제곱미터로 약 700평 정도 되는 그런 필지고요. 전원주택이나 펜션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건폐율 용적률을 살펴보면
건폐 40%의 용적률 100%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펜션이라든지 수영장, 그리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산정호수 앞에서 나와서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어떤 그런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매가가 이 주변 시세가 펜션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이 약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평당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매물은 약 시세는 7, 80선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매물은 매매가를 4억으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매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이용했을 때 실투자금은 2억 5천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은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아마 이쪽에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매수인이랑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이 땅의 주인을 찾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먼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강남구 논현동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특히 본 매물은 9호선 언주역과 도보 3분 거리의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과 사람은 9호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되면서 이쪽 라인의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 해서 이런 9호선 라인의 개통의 수혜를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언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은 학동 역세권과 하단부 쪽 역삼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삼성도 한전부지라든지 강남 역세권 개발의 후광효과를 바로 얻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시면 뭐 한 정거장이나 두세 정거장 안에 정말 강남권에 추진되는 매머드급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정말 강남권에 투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목적들은 임대 수익, 정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본 매물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9호선 언주역과 너무 가까운 거리고요.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사이즈의 같은 회사에서 시공한 건물의 임대차를 저희가 맞춰 잔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세 3천에 120만 원 이상 나가고 좀 잔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입지상도 뛰어나지만 주변에 풍부한 임차 수요들 그리고 또 자체적인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정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남권에 투자하고 싶지만 정말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매물 가격 상승하기 전에 1년 반 전에 가격대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격적인 경쟁력과 입지상 정말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한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소액 투자까지 두루두루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입지 여건을 얼핏 듣긴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9호선 언주역 3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7호선 라인의 학동역, 하단부 쪽으로는 바로 2호선 라인의 역삼역이다. 또 한정거장만 좌측으로 타고 가시면 바로 신논 역세권으로 해서 향후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9호선 라인을 타고 가시면 삼성동도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동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학동초등학교는 노년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잘 갖춰 있을 뿐만 아니고 정말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과 학군 그리고 또한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어하고 정말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특히 직주 근접 주변에 워낙 많은 오피스 타운이 형성돼 있고 하루가 다르게 오피스 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주면 그 측면에 있어서는 개발 호재가 중요하잖아요. 이 주변 지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변에 많은 대형 개발 호재가 받쳐줘야 되는데요. 9호선을 타고 한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 바로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남 역세권의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 개발 내년에 착공을 예정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시면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호재들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9호선 연장선을 앞으로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3단계, 4단계 구간까지 개통됐을 때는 꾸준하게 9호선 연장선의 개통의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 역세권 중심축으로 한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도 지금 검토 중이고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원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9호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메모드급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 호재의 그런 수혜를 다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던 것이 바로 이 매물이 준공 연도가 내년 1월이라고 해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매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매물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월 한 달 정도 후면 입주가 가능한 매물로서 총 5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서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 그리고 완벽한 보안 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기본적인 풀 옵션이 다 제공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에 본 시공사가 시공한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 주택을 보시면 정말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질 수 있나 좀 표현할 정도의 정말 멋스러운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 자체적인 그리고 경쟁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매가 1년 반 전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예상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예상 월세 수익률은 보증금 3천, 월세는 12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임차인이 들어온 후에 잔금하시는 임대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임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임대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려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그리고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과 주변 시세보다 워낙 저렴한 매매가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단기간에도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에도 주의할 점 필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남권 투자하실 때도 항상 한 지역, 한 매물만 보실 게 아니고요. 강남권에서 세 가지 지역의 이상의 세 가지 특장점을 가진 매물을 꼭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금액에 맞는 투자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11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자,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을 보면 보증금 3천에 월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효창동 입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용산에 있지만 용산역과 어떤 마포권역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곳은 지금 전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고 마포권역, 숙대, 또한 서울대권역에서도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은 전월세를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사람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용산이 개발이 되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지금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같은 근린생활시설 약 전용 25평 정도 되는 매물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또한 발전을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지역이 커짐에 따라 이번 같은 매물 그리고 임대 수익률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근린생활시설이 갖고 있는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효창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효창공원 앞 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한정거장을 가면 공덕역이고 한정거장을 가면 다시 삼각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역과는 차량으로 한 7, 8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효창공원도 있고 숙명여대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되어서 그런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마포권역이나 용산역 권역에서 이런 매물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월세도 높기 때문에 효창동 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 그런 입지에 있는 그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근린생활시설은 또 근린생활시설만 나름대로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미군이 이전이 확정되면서 용산은 정말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용산역 앞에 가면 대형 그 주상복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길을 하나 건너면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호텔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터파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호텔이나 용산의 그런 시내 면세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호텔이 들어오는 이유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사들이 필요하고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비를 하겠지만 어떤 의류나 화장품 또한 도매나 어떤 인터넷 쇼핑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와 더불어서 바로 이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어떤 영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사무실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창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하는 중에서도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향후에 개발됐을 땐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상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창고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조건을 좀 만족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일단은 전용 면적이 일단 중요하고요. 전용 면적이 약 26평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말씀드렸듯이 의류나 화장품들이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면 주차장 공간도 굉장히 넓어야 될 겁니다. 바로 이 근린생활시설 앞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1월 달에 준공이 나서 지금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로변하고도 인접하게
한 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 가격은 3억입니다. 대출을 이용하고 현재 들어왔던 월세들을 고려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은 초창기라 약 150만 원 정도 월세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용산이나 마포권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덕이나 용산역까지 위치가 얼마나 되고 대로변에서 얼마나 안쪽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나중에 사무실로 이용할 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이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되겠죠. 지앤하우징 배은용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